전 세계가 현재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의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큼은 안전한 이유가 나와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를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아예 비조차 내리지 않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뜨거운 여름철 비가 시원하게 내려 땅을 적셔줬으나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비가 내려야 할 곳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거나 강줄기가 말라버려 비옥한 평야가 고스란히 사막지대로 돼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강줄기가 말라버리는 일들이 생기면서 거대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꾸준한 수자원 확보 관리의 노력, 그리고 국가의 산림청이라는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국가기관까지 있을 정도로 기후변화에 밀접한 행정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며 현재 전 세계의 학자들은 한국을 모델로 세계 기후위기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푸르른 땅에서 사막으로 바뀌고 있는 나라들 5곳을 살펴봅니다. 5위 베트남. 마냥 습이 날 것만 같은 베트남에도 사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베트남 남동부에는 동남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사막 건조지대가 나타나 이곳이 아프리카인지 중동인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북부와 남부는 각각 홍강과 메콩강의 굵은 물줄기가 내려가지만 이 중부 사막지대는 거대한 하천이 닿지 않고 뜨거운 햇빛이 대지를 바짝바짝 마르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마치 캘리포니아와 같은 해안 건조지대가 나타나면서 이곳은 베트남의 또 다른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베트남 전체가 사막화가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의 강줄기대 부분이 중국으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을 관통하는 홍강과 메콩강은 바로 중국 히말라야 산맥에서 윈난성을 거쳐 베트남으로 내려오는 하천으로 현재 베트남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두 하천을 모두 하고만 끼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중상류에서 댐이라도 만들 경우에는 베트남 전체가 사막화돼 버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 앞서 살펴본 베트남의 사막지대는 주요 하천이 비껴간 지역으로서 동남아시아의 여름철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바싹바싹 마르게 곶습니다. 그런데 실제 중국이 최근 하천 보호의 명목과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갈등이 생기면서 윈난성 일대와 티베트 고원지대의 속소, 댐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메콩강 등 주요 하천의 수위가 낮아지고 말라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메콩강의 경우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중류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천인데 중국에서 틀어막아 버리자 캄보디아와 라오스에서도 부랴부랴 댐을 만들어버려 곧 베트남 남부 평야지대가 사막화될 것이라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4위 북한. 남북한이 정치적 긴장 문제로 매우 심각한 위기와 교류가 끊겨져 버린 상황이지만 민간 차원, 그 중에서 쑥갓구기에 대한 교류는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 서부 평야지대가 몽골고비 사막, 만주 스텝지대, 그리고 한반도 서부지대로 이어지는 사막화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산림 녹화에 실패한 북한 전역이 황량한 사막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북한은 기름값이 크게 오르면서 난방연료의 상당수를 나무를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석탄과 동식물의 배설물을 난방연료로 사용하면서 북한의 대기 환경은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극심한 식량난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은 산에 불이 나도 끄지 않고 밭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예 불을 끄지 않으면서 북한 전역이 사막지대로 변모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북한은 산악지방이 많아 수자원을 저장하기에 용이한 자연환경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 당국은 부랴부랴 주민들과 군인들을 동원해 지방산림 곳곳에 댐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주지방에서 내려오는 사막화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한국의 산림조림 기술이 접목된 북한 산림 녹화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한반도 전체가 사막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3위 서유럽.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 중 한 곳인 서유럽이 사막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동안 이태리는 북유럽 사람들에게 뜨거운 태양과 아름다운 햇볕으로 인해 일광욕을 하려는 북유럽인들에게 인기 명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 지방에서도 뜨거운 햇빛에서 일광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더 이상 북유럽 일대는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많이 내리는 우중충한 기후대가 아닌 건조하면서 뜨거운 기후대로 바뀌면서 그동안 여름철 에어컨도 없이 지낼 수 없었던 살기 좋은 기후 환경이
살인적인 더위의 기후대로 바뀌어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날씨가 더욱 뜨거워지면서 남서유럽 일대가 사막지대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의 경우에는 사막과 초원이 혼재된 스텝지대화 돼버린 상황이고, 피레네 산맥 너머의 남프랑스 일대의 경우도 사막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태리, 그리스 일대까지 점점 북아프리카와 같은 지중해를 면한 사막국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유적지 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스의 보르도의 비옥한 유서 깊은 포도밭 농사지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급작스러운 불이 일어나 몽땅 불타 사라져버리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고, 지중해에서만 지을 수 있는 농작물들이 서서히 중부 유럽, 북부 유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횡재한 나라들은 다름 아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입니다. 그동안 긴 겨울과 우중충한 날씨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거나 남유럽 등 해외로 젊은 인재들의 유출이 많았으나, 기후변화로 인해 쓸 수 있는 땅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위 인도. 곧 인구 14억 돌파를 앞둔 인도는 조만간 중국의 인구를 추월해 세계 1위 인구대국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인구는 워낙 넓은 땅덩어리와 양옆으로 거대한 바다를 끼고 있어 안정적인 식량 자원 확보가 가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인도 대륙이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 대륙과 같은 거대 사막지대로 바뀌고 있다는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인도 북서부의 사막지대가 점점 확대되어 인도 대륙 전체를 덮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산림복구 시스템까지 갖추어져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기초적인 상하 수도 시스템 자체가 미비하여 심각한 기후변화로 인해 100년 안에 인도 대륙 전체가 아라비아 대륙처럼 빠르게 바뀌게 될 수 있고, 이는 14억 인구가 식량 난민으로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에 부랴부랴 인도 정부는 1400km의 북서부 사막지대 확장을 막기 위한 그린벨트 조림 사업에 나선 상황이지만, 물 부족 문제까지 심화되면서 인도의 인구 성장세도 멈추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1위 중국. 세계은행은 중국 황하강이 점점 말라가고 있어 긴급하게 4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황하강은 중국 북부 건조지대를 통과해 발해까지 9개 도시를 관통해 약 4억 명이 이 물을 기반으로 생활해 중국 전체 GDP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 대규모 관계 농업으로 인해 점점 이 물이 말라버리고 있고 상하수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베이징의 경우에도 물 부족 문제가 매우 심각해 상수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중국 당국은 해수담 수화를 2025년까지 매일 300만 톤가량 확대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지만 14억 인구를 부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 대규모 토목 사업을 통해 산샤댐과 같은 댐 건설 사업에 치중하기 시작하면서 중하류 지방의 물까지 말라버리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륙의 황토고원, 내몽골고원, 고비 사막, 만주 스텝지대의 면적은 점점 넓어지는 추세로 북중국 일대는 돌이키기 어려운 사막지대화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사시사철 편서풍, 즉 지구의 자전으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한반도로서는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며, 이 때문에 차라리 중국 북동부 해안 저지대를 바다 밑으로 침수시켜 아예 바다의 면적을 넓혀 황사바람이 한반도로 넘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 해수면 상승에 영향을 받는 중국 동북부 해안지대는 해수면이 5m만 올라와도 베이징, 선양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심지어 산둥반도의 경우에는 섬으로 두동강 나는데요. 놀랍게도 현재 해수면 상승 5m는 거의 확정된 상황으로 중국 당국이 기후변화에 노력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한반도는 서쪽으로 거대한 비교적 스빈한 바다가 넓게 생김으로 인해서 비교적 사막화해서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인류가 맞닥뜨리고 있는 기후변화의 위기는 자연적인 변화라기보다는 인간의 욕심과 무절제함에서 비롯되는 오염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급속한 공업화를 이어온 중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나라임에도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유럽연합에서는 탄소 배출 수준에 따라 중국산 제품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면서 중국이 공업국가에서 농업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후변화의 위기에 가장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고 특히 산림녹화 분야,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로 인식되면서 한반도가 세계의 기후변화 정치 아젠다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